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모음 이번 시간은 이제 빅그리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건을 한번 출력을 해보는 그리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소스는 한 300라인이 조금 넘고요. 그래서 일일이 코딩하기는 좀 힘들고 설명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스크롤 되는 그리드를 만들려고 하죠. 보시는 것처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페이지가 이동을 하게 되면 스크롤이 되면 아래쪽에 있는 그 div들이 있죠. 보통은 div로 그리드를 구성을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헤더 쪽은 빠져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있는데 스크롤이 아래로 내려가면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은 요 센터 부분에 있는 것이 바텀에 있는 것을 센터에다 넘기고 센터에 있는 걸 탑으로 넘기고 여기에는 새롭게 데이터를 세팅하는 형태로 됩니다. 데이터는 이미 10만 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 바텀에 있는 데이터를 센터 쪽으로 넘기고 또 센터에 있던 거는 탑으로 넘기고 여기는 새로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쭉쭉 내려갈 때마다 div를 계속 만들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제를 잠시 살펴보면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화면입니다. 스크롤러블 그리드에서 10만 건을 제가 세팅을 했는데 보통 테이블 같으면 10만 건을 세팅하면 바로 죽죠. 이 돔을 그리다가 죽습니다. 실제로 이제 가장 무거운 부분이 이 돔 요소이기 때문에 돔을 그리느냐 아니면 메모리로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능의 영향이 상당히 큰 거죠. 메모리로 갖고 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무겁지 않죠. 그래서 10만 건을 이미 내려받았고 얘가 스크롤이 될 때 100건씩 잘라서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페이지를 내리다 보면 이제 100건이 되면 다음 페이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동으로 붙는 거죠. 그거를 이미 감춰진 영역에서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0에서 100건까지가 한 레벨이 패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00번부터 이제 그 다음 100건까지가 이미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두 개의 패널이 있어요. 위에는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스크롤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100번을 넘었죠. 그럼 얘가 가운데 영역이 돼서 세팅이 되고 이제 200번부터 300번 사이가 그 다음 페이지로 자동으로 세팅돼서 안 보이는 곳에서 작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페이지는 방금 넘긴 중앙에 있던 게 이제 위에 페이지로 올라가는 거죠. 계속 스크롤을 내리면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안 보이는 부분에서 이 div 로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페이지별로. 그리고 위에는 한 칸만 남겨놓고 그 위에 올라간 것들은 다 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div를 일정한 형태로 이게 페이지가 총 300이니까 위, 가운데, 아래 빼고 300개의 로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날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만들어주거나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돔을 최소화시킴으로 인해서 이걸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건을 출력을 해보고 이렇게 스크롤을 왔다 갔다 움직여보면 맨 끝에 99,999건까지도 다 출력을 할 수 있었죠.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를 이제 여러분께 약간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코드를 여러분께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위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 이제 이렇게 컬럼을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수정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예, 이 정도로만 구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다 해보셔서 솔루션으로 만드신다거나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리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조금 전에 프레젠테이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리면 가운데 영역이 현재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 그 다음 100페이지가 이제 가운데 영역으로 가고 내려가는 곳에서 얘를 다시 또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 세 개 100건, 100건, 100건이 계속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하면서 메모리상에서 데이터를 세팅해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다시 올리면 이제 위에서 만들고 아래쪽은 없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메모리상의 10만 건은 그대로 있지만 돔이 그대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에어리어 바디 센터라고 그래서 여기 스펠링이 틀렸네요. 맞습니다. 에어리어 바디 센터가 있고 에어리어 페이지가 있는데 페이지 쪽은 이제 div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영역이고요. 우리는 얘를 스크롤할 때 스크롤 되는 크기가 있죠. 이게 10만 건이면 이게 이제 스크롤 되려면 10만 건만큼 스크롤이 돼야 되는데 화면에 보여지는 페이지에 따라서 나머지 영역이 그만큼 나머지 크기를 차지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이만큼이 뭐 몇 분의 몇을 차지한다. 그럼 얘가 늘어나는 거고요. 페이지를 아래로 내리면 위에서 이 부분이 커지는 거고, 이 부분은 화면에 나타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스크롤을 조정하기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아래로 내리면 이제 스크롤 때문에 이 영역이 자동으로 커지면서 긴 스크롤이 밑으로 내려간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아래쪽의 영역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스크롤이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이 높이를 조정함으로써 스크롤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거죠. 가운데는 div 로우를 조정하는 거고, 맨 위에와 맨 아래쪽은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화면처럼 이렇게 스크롤이 될 때 스크롤이 10만 건에 해당하는 스크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화면 div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이후에 하나의 div가 사이즈가 헤이트가 엄청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밑에 있는 눈에 안 보이는 헤이트는 엄청 줄어드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스크롤을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코딩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이제 HTML이 있고요. 제가 HTML을 이제 만들고 여기에서 윈도우.옥 로드 시에 그리드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얘를 new 해서 새롭게 그리드를 생성을 했죠. 소스는 아래 GitHub에 지원이 되니까요. 소스의 GitHub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당하는 영역에 그리드 에어리어라고 해서 요 영역을 파라미터로 이제 넘깁니다. 이 그리드 객체 펑션이죠. 펑션을 만든 그리드 객체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옵션으로 그 영역을 집어넣어 주고요. 거기에 헤더로 들어갈 제이슨 데이터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헤더를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넘김으로 인해서 헤더를 세팅해 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의 페이지 사이즈는 100이라고 할당을 해주는 거죠. 100건별로 이제 페이징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뭐 1000건으로 하면 1000건씩 만들겠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0건씩 할 수도 있고 20건씩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리드 높이보다는 많은 양을 출력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set 페이지 사이즈에서 이렇게 해서 페이지 사이즈 조정을 해줬고요. 서버에서 제가 임으로 그냥 data.jsp라고 해서 톰캣에서 임으로 10만 건을 리턴해주는 요 맨 앞 번호만 다르죠. 이렇게 해서 리턴해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이슨 그리드를 내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화면에서 그걸 받아서 set 데이터에서 그리드에다가 데이터를 설정을 해줬죠. 이걸 해주는 순간 아까 보신 화면에서 그림을 set 데이터 하는 순간 이제 얘를 그리는 거죠. set 헤더 해주는 순간 얘를 그리고 set 데이터 해주는 순간 얘를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set 데이터를 다시 해주면 다시 또 처리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해서 사용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빅데이터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물론 뭐 빅데이터 그리드는 아닙니다. 빅데이터는 뭐 1억 건을 표현한다 그러는데 1억 건까지 표현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영역의 맨 위하고 맨 아래에 높이를 조정해 주던 영역이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익스플로어는 크롬보다 좀 더 작습니다. 크기가 그렇게까지 지원이 좀 안 돼요. 그 사이즈가 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grid.css가 있고요. 이것들은 약간 그냥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소스를 그대로 참조하시면 되고, 그리드 객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드 객체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칼럼 무빙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그리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드는 이제 펑크션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new 그리드에서 생성을 하겠죠. 그때 이제 높이나 위스, 스크롤 탑 같은 어떤 전역적인 함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사이즈도 있고요. 불필요한 거는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현재 페이지, 그 다음에 시작 페이지, 엔드 페이지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놨고요. 해당하는 이제 헤더의 높이라든가 헤더의 컬럼 높이, 폰트 사이즈 같은 것도 여기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영역과 각 아까 말씀드린 바디 영역, 바디 탑, 바디 센터, 바디 바텀, 그 다음에 페이지 탑, 페이지 센터, 페이지 바텀 이런 영역을 구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린,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린 이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가 페이지고요. 맨 위에는 에어리어 바디 탑, 에어리어 바디 바텀 이런 영역으로 보시고 이제 소스를 쫓아가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초기화를 해주면 해당 영역에
div나 이런 걸로 생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드는 div로 만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일부 이제 유명한 솔루션도 대부분 보면 div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영역을 이제 그 포함 관계를 명확하게 여기서 정의를 해주고요. 스크롤이 될 때 스크롤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이벤트.타겟이라고 해서 스크롤되는 이벤트 객체 스크롤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스크롤의 탑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롤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하나 갖고 있고요. 얘가 이제 리사이즈가 됐을 경우에 처리되는 그 폭이 위로 옆으로 갈 경우에 사이즈에 대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더를 설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를 헤더에서 받았거든요. 그거를 다시 이제 객체로 변환해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보통은 이제 스트링기 파이하고 다시 파스를 해주는 이유는 보통 이제 참조 전달이 아니라 값 전달로 바꿀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가끔 계실 겁니다. 스트링기 파일을 하면 문자열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걸 다시 파스하면 객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 헤더와 이 헤더스는 서로 다른 게 됩니다. 예, 참조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값 전달이 됩니다. 뭐 가벼운 복사냐 깊은 복사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헤더에 설정되는 부분을 이제 옵션의 헤더스로 받았는데 이걸 이용해서 헤더의 그리드를 처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라고 해서 그리드 헤더 콜, 그 다음에 콜 div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처럼 컬럼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기 위해서 클래스나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넣어줬고요. 클래스는 grid.css에서 여러분들이 대충 이름으로 유출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이름으로 대충 유출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를 쭉 설정을 해줬는데 헤더는 이제 아까처럼 마우스 다운돼서 클릭되고 무브 된 다음에 업을 했을 때 이제 그 업된 위치에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SED 그리드 컬럼 무브라고 하는 이 객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맨 위에 있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윈도우.add 이벤트에서 마우스 무브가 있는데 왜 이걸 윈도우에다 걸어놨냐면 아마 이걸 객체로 바꾸면 또 밑으로 또 아마 빼야 될 겁니다. 근데 윈도우에다 걸어놓은 이유는 마우스가 그리드 밖으로 벗어날 경우도 이벤트를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마우스가 이 브라우저 밖을 벗어나도 이벤트는 잡힙니다. 안 잡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리드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마우스를 띄웠거든요. 밖에서 한번 해볼까요? 네. 마우스가 밖으로 나갔죠. 방금 마우스를 다운하고 지금 이동해서 아직 다 업 안 했습니다. 브라우저 밖으로 나가서 업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윈도우에 그 업 이벤트를 여기다 걸어주게 되면 마우스 무브, 마우스 업이 먹습니다. 밖에서 이벤트를 업해도 여기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리드의 폭을 조정해주고 전체 폭도 다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컬럼의 어떤 그 로우를 이제 이거 하나를 전체를 로우로 보는데 이 로우에 플러스 20을 해준 이유가 약간의 영역이 좀 필요합니다. 남아도는 영역이 있어요. 주소포가 이제 약간 1mm라도 줄어드는 순간 이게 풀로 레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스크롤바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약간의 영역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밀리죠.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강의하는 EXTJS 뭐 그리드라든가 그런 것도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그리드가 이제 컬럼이 변경이 될 때 처리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헤더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제도 해주는 부분이 있고 페이지 사이즈는 얼마로 하겠다. 제가 100건으로 넣었었죠. 그리고 데이터가 세팅이 되면 화면에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 그리는 게 있고요. 맨 위에 맨 아래쪽에는 높이만 조정한다고 그랬죠. 높이만 조정하는 부분, 가운데 부분 이렇게 있고 현재 페이지를 넘겨주면 탑은 현재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2를 계산해서 다시 그릴 거고요. 센터는 현재 페이지고 바텀은 현재 페이지에서 플러스 1 되는 곳을 그릴 겁니다. 여기는 그 페이지에 관련돼서 높이만 조정해 주면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드로우 탑에서 제일 위의 영역입니다. 제일 위의 영역이에요. 드로우 탑에서 데이터가 들어있는 페이징하는 제일 위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현재 페이지에서 마이너스 1만큼의 그 페이지를 갖고 오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거기에다가 컬럼을 일일이 div로 만들어서 그거를 로우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로우를 옆으로 쫙 펼쳐서 에어리어 바디 페이지 탑에다가 넣어주죠.
한 건 한 건 다 넣어줍니다. 100건을 쭉 넣어주겠죠. 여기서 100건으로 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여기에 컬럼에 콜 인덱스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아까 그리드를 리사이즈 했을 경우에 그리드를 리사이즈 할 경우에 밑에 있는 요 데이터들도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눈에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건 300건이겠죠. 300건의 이 div도 사이즈가 다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련된 어떤 이름을 찾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헤더와 연관된 이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줬습니다. 인덱스 번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드로우 센터는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그리는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도 동일합니다. 근데 현재 페이지를 갖고 오는 거고요. 데이터는 그대로 쭉 뿌려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에어리어 바디 페이지 센터 쪽에다 넣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에어리어 바디 페이지 센터 쪽에다 넣죠. 방금 건 탑에다 넣고 페이지 탑에다 넣고 페이지 센터에다 넣고 이제 다음 바텀은 페이지 바텀에다 넣을 겁니다. 드로우 바텀은 플러스 1에서 현재 페이지보다 한 단계 높은 걸 갖고 와서 이제 그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이 될 경우가 이제 문제죠. 이렇게 되면 뭐 드로우 위아래만 해주면 되는데 스크롤이 될 경우에 실시간으로 현재 페이지가 언제냐, 어떤 페이지에 속하느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리드가 처음에 출력이 되면 첫 페이지죠. 1페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 페이지를 1페이지라고 디폴트로 세팅을 해놓고 스크롤이 되면 우리가 타겟점 스크롤 탑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크롤 되는 곳에서 스크롤 탑이라고 하는 것은 스크롤이 어디만큼 됐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로 계산을 하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전체 페이지 사이즈, 로우 헤이트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페이지의 현재 커런트 페이지가 스크롤이 됐을 때 몇 번째 페이지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포 페이지가 1인데 얘가 스크롤해서 100건 밑으로 스크롤 탑이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커런트 페이지가 2페이지로 바뀝니다. 예, 이 공식에 의해서 2페이지로 바뀌어요. 스크롤 탑으로 계산을 해서요. 일일이 2페이지로 바뀌게 되면 얘가 뭘 하냐면 현재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가 달라졌는데 현재 페이지가 크냐 이전 페이지가 크냐를 비교하겠죠. 그래서 현재 페이지가 크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현재 페이지가 작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달라졌으면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에어리어 바디 센터, 그러니까 중앙 부분에 있던 얘네들을 다 리무브 합니다. 리무브 차일드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리무브 차일드 했다고 해서 걔네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냥 리무브만 시키는 겁니다. 리무브 차일드는 여기서 떼어내는 겁니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떼어서 그냥 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뭐 하냐면 이제 뭐 초기화 시키죠. 초기화를 시켜주고 다시 이제 속성 같은 걸 다시 부여해서 쭉 넣어줍니다. 다시 넣어줍니다. 그리고 드로우 바디 탑, 드로우 바디 페이지는 안에 데이터고 드로우 바디 탑은 위쪽과 아래쪽이죠. 그것들을 다시 세팅을 해줍니다. 그리고 비포 페이지를 현재 커런트 페이지로 다시 세팅을 해주죠. 그리고 타겟점 스크롤 탑도 탑이고요. 예. 그래서 처리가 끝납니다. 예. 이렇게 처리가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스크롤 되는 걸 얘가 이제 현재 페이지와 일일이 이 스크롤 탑을 계산해서 페이지를 계산해서 다 현재 페이지가 어딘지를 계산해서 위아래를 다 뜯어서 값을 세팅한 다음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위의 영역 에어리어 바디 탑 이쪽은 현재 페이지가 어딘지를 계산해 가지고 높이를 조정해 주는 거죠. 높이를 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높이를 조정해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드를 끝냈습니다. 총 페이지 코드가 362페이지고요. 여러분들 git 소스에 제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it 소스를 보시고 다시 리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리드 스크롤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근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만약에 이제 현재는 이게 10만 건을 가져와서 10만 건을 쪼개서 100건씩 뿌리는 거죠. 데이터는 10만 건을 한꺼번에 가져왔지만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가 이동할 때마다 그때 서버를 가져와서 뿌리는 방법도 있겠죠. 진짜로 페이징 쿼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멤버 베어리어블 쓰는 거 상당히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멤버 베어리어블 쓰는 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스크롤 하는 도중에 이제 멤버 베어리어블이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역 변수로 바꿔놓고 시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시고요. 좀 어려울 겁니다. 저도 좀 하다가 많이 좀 버그 같은 게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저보다 더 잘 만드시면 되니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유의할 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스크롤 그리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